한적한 시골 마을에 봄의 여신으로 불리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혜린이었고 그녀의 피부는 마치 봄날의 아침을 닮았다. 혜린은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곤 했다. 그녀의 피부 비결은 바로 이 자연과의 조화에 있었다. 혜린은 자연이 제공하는 선물들로 가득 찬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정원에는 알로에 베라, 라벤더, 카모마일 차가 가득했다. 그녀는 알로에 베라의 잎을 조심스럽게 잘라내어 그 젤리 같은 내용을 피부에 바르곤 했다. 알로에 베라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매일 저녁 알로에 베라 젤을 얼굴에 발라 하루 종일 받은 햇볕과 먼지로 지친 피부를 달래주었다. 또한 혜린은 자신의 라벤더와 카모마일을 말려 차를 만들어 마셨다. 이 따뜻한 허브차는 혜린의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모르스가 듣기에 라벤더와 카모마일의 항산화 성분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피부도 건강해지기 마련이었다. 한편 혜린은 음식을 통해서도 자신의 피부를 관리했다. 그녀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주로 식단에 포함시켰다. 특히 당근과 오렌지를 즐겨 먹었는데 이 둘은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피부를 빛나고 건강하게 유지해 주었다. 그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뜨면 감사의 마음으로 자연과의 첫 만남을 가졌고 저녁엔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마음의 평화가 피부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녀는 항상 믿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혜린을 보고 감탄했고 그녀의 비결을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곤 했다. 피부는 당신의 생활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죠. 자연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조언은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갔다. 모두가 혜린의 말을 받아들여 조금씩 자신의 생활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봄이 비추기 시작한 그 해, 마을은 더욱 잔잔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역력했다. 이러한 자연 요법의 비밀은 결국 복잡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의 조화,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마음의 평화였다. 혜린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피부뿐만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깨달아가는 듯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주인공 지은이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몸이 건조한 다이어트, 음식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에게 슈퍼푸드는 새로운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지은이는 인터넷과 서적을 통해 슈퍼푸드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키노아였습니다. 키노아는 고대 잉카인들도 곡물의 어머니라고 부르던 식재료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현대인들의 식단에 딱 맞는 식품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키노아 샐러드 레시피를 찾아 만들어보고 그 쫄깃하고 고소한 맛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녀가 알아본 것은 치아씨드였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 어마어마한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지은이에게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요거트에 치아씨드를 뿌려 먹기 시작했고 피부가 좋아지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지은이는 베리 종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등 다양한 베리류가 건강에 엄청난 이점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스무디에 다양한 베리를 넣어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보다 생기 넘치는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인터넷 포럼에서 케일 스무디에 대한 논의를 발견했습니다. 케일은 목황색 채소 중에서도 철분, 칼슘, 비타민의 함량이 높은 채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케일 특유의 맛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여러가지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니 건강뿐 아니라 맛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슈퍼푸드 탐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아몬드 등 다양한 건강식품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맛보는 그녀는 점점 자신의 몸도 변화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슈퍼푸드를 통해 더욱 건강해지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이 경험한 슈퍼푸드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음식 여정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침내 지은이는 외쳤습니다.
슈퍼푸드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야.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식단에 더 많은 슈퍼푸드를 추가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삶을 즐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작년 여름, 지호는 체중 감량을 결심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요요 현상 때문에 항상 실패로 돌아가곤 했다.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보자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그리고 다큐멘터리까지 섭렵하던 중 그는 절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절식은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흔히 간헐적 단식과 혼동되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절식을 통해 체내의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대사를 개선하며 몸에 지방을 태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식 기간 동안 부족한 영양소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와 절식이 끝난 후에 식단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호는 우선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 병원을 찾아가 건강검진을 받고 현재 체중과 체지방률, 그리고 기본 대사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절식을 시작하기 전 그는 자신의 생활 패턴과 맞물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절식 시간을 설정했다. 그는 이틀 간격으로 18시간 절식, 6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18/12 방식을 선택했다.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오후 늦게까지 업무가 있고 오후 시간대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였다. 절식을 하는 동안에는 무설탕 음료 그리고 커피만 섭취했고 6시간의 식사 시간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노력했다. 매 끼니 단백질, 좋은 지방, 그리고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포함시켰고 특히 채소를 많이 섭취하려고 했었다. 첫 주는 어렵게 느껴졌다. 배고픔과 싸움에서 패할 것만 같았고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기 시작했고 몸도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나고 지호는 처음 계획했던 절식 방식을 점검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고 체중과 체지방을 기록하는 방법을 택했다. 비록 덕분에 성과를 확인했고 자신감을 얻으며 더 철저하게 계획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주말에는 가끔 친구들과 외식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덜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음날 다시 절식을 엄격히 지켰고 무리하지 않도록 몸 상태를 항상 고려했다. 한 달 후 지호는 병원을 다시 방문해 결과를 점검했다. 그의 체지방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건강에도 무리가 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요요 현상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 지호는 자신의 몸에 맞는 절식과 식단 구성의 중요성을 확신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주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절식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절식을 생활의 일부로 삼고 있으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온 세상이 물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물을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고 있는 한 노인을 존경했습니다. 이 노인은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이청수였으며 그는 9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산책을 하고 지역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학생들이 노인을 찾아가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침마다 물을 마시는 이유를 10가지로 정리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분은 신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낮 동안 햇빛 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 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체온 조절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신진대사를 향상시켜 하루에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분 공급으로 인해 피로감도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이청수는 물이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물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시험해 보았고
개선된 소화력 덕분에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노인은 다섯 번째로 수분 공급이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여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물이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가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 이유는 물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의 면역 반응을 지원하여 병원 기운과 싸우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는 물이 집중력과 정신적인 명료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두뇌가 원활하게 기능하며 이는 학습이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여덟 번째 이유로 물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물은 식욕을 조절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체중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물이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이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물이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물은 긴장된 신경을 진정시켜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청수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받아들여 매일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가 건강과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았고 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대로 전해 내려가면서 그 지역은 물과 건강에 대한 지혜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